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은 내용이 오늘도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지 못한 사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내용이 좀 재밌어요. 이 내용도 물론 당사자한테는 재밌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요건들을 좀 잘 이해 못해서 세금을 많이 내시는 그런 내용인 듯 싶네요. 자, 일단은 여기 그림을 좀 볼게요. 2003년도네요. 2003년도 5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하셨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라고 돼 있는데, 이 부모 중에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가 6억에 이제 이 주택을 하나 취득하셨고, 그 다음에, 자, 2015년 5월 달에, 5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하셨어요. 그러다가, 2022년도 5월 달에, 아들한테, 이게 자녀 같은데, 아들한테 이제 증여를 했네요. B주택을 증여했어요. B주택을. 자, B주택을 증여를 했습니다. 왜 B주택을 증여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A주택이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양도 차익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A주택을 팔려다 보니까, A주택의 양도 차익이 크니까 이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B주택을 이제 자식한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 20대 아들이었네요. 지금, 맞네요. 아들이었습니다. B주택을,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증여를 하고 나서 2023년도 8월 달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했다. 세대분리를 했다는 얘기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죠. 자, 세대분리. 이 세대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 1세대가 뭐냐? 먼저 일단 잠깐 볼게요. 이 소득세법에 88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소득세법에, 여기 있네요. 88조에 보면 1세대란 해서 쭉 나오죠. 자, 1세대는 거주자. 이게 거주자 이제 183일 이제 거소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이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본다. 대통령령이 뭔가요? 대통령령은 자, 해당 거주자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돼요. 30세 이상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 30세 이상이 되면 1세대로 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다. 뭐 이런 거고. 자, 이게 또 중요한데 여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따른 기준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100분의 40 수준으로 이상 수준으로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느 정도의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소위 주기소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소득을 받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재정적인 상황이 돼야지만 1세대로 본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여기 한번 잠깐 이것도 참고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어떤 게 있냐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2024년도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222만 8,445원. 이게 월입니다, 월.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냥 참고로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상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 그림이에요. 1세대 범위 안에 소득세법 이렇게 쭉 나오고 1세대에 이런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고 1세대가 뭐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보는 지금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30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세가 만약에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그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쭉 다시 올라가서 보면 자, 그런데 지금 그림을 다시 보시게 되면 2023년도 8월 달에 20대 아들에 대해서 20대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고 하고 세대 분리한 남은 A주택을 2023년도 9월 달에 12억 원에 양도했다. 양도차익이 기본적으로 6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A주택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로 이제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대 불리한 아들이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전혀 없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별도 세대로 인정을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 않고 1세대 2주택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왔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동일 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에 주민등록상 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그 분리를 했다 그래서 세대 분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인 그 생활관계는 전부 고려해서 판단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단순히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을 뿐 실제로는 생계 같은 거를 그 동일 세대 안에서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동일 세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A주택, B주택을 한 세대로 본 거죠. 그래서 양도시 A주택의 그 양도시 세대 1세대 그러니까 1세대에 2주택으로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양도하는 시점에 실제로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뭐가 될까요? 지금 해당 사례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과세 해당 여부는요. 양도주택의 잔금, 이 잔금이라는 게 잔금청산일 얘기예요.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이겠죠. 그 당시 현황에 따라서 이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 세대 분리가 되어야지만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자식이 기본적으로 30세가 넘었다. 만 30세 이상이다. 그러면 세대 분리된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대의 자식이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자식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 세대의 그 인정 여부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세대 분리를 하면서 주민등록 그 전입신고를 따로 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에 해당되는 뭐 입주자 카드 관리비 상세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통 또는 뭐 신용카드 등의 뭐 이용 내역 뭐 그러니까 이용 내역 등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 거고 독립생계 유지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게 주수입원 발생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생활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금융거래소 뭐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도로 증빙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하시고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20대에서 세대 분리를 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을 세대 분리해서 증여한다든지 뭐 이렇게 주게 되게 되면 그 부분은 미리 요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1세대에 해당되는 그 요건들을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 요건들을 확인한 다음에 분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양도 차익이 큰 거를 팔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뭐 1세대 2주택으로 봐가지고 세금을 언제까지 뭐 얼마를 내라 이렇게 날라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실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이 내용이 약간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